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죠, 그죠? 이제 주말인데요. 주말 동안에 제가 그냥 몇몇 기존에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산업 얘기도 많이 했고, 그리고 그 시황도 계속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그 시장 상황에 그렇게 집중해봤자 딱히 뭐 얻어낼 만한 내용들이 별로 안 보여져가지고 그런 시간을 그냥 느긋하게 한번 가져볼게요. 그 가운데서 LG 디스플레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흐름을 보니까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의 조정장 이때 계속 조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의 조정을 그냥 고스란히 다 맞았네요, 그죠? 조정을 피해가지 못하고 고스란히 다 가격 정가가 됐는데, 이런 거는 뭐 괜찮은 타이밍이죠, 그죠? 파란색 줄 때는 적당하게 모아서 가져갈 만한 그런 타이밍이었다고 보고요. 기본적인 먼저 그 매출 한번 살펴볼까요? 어땠는지.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봐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 보면요, 이렇게 같이 한번 볼게요. 그래서 1분기 매출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은 6조 8천 정도 나왔네요. 6조 8천.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200억 나왔네요. 5,2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2,600억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냥 시장 기대치보다는 조금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여지네요, 그죠? 시장 기대치가 6조 초반대였고, 그리고 그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4천억 후반대에서 5천억 초반대 정도였으니까 약간 상회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보통 LCD는 1분기가 계절적으로는 좀 비수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게 매출이 좀 잘 나왔던 이유는 그 팬데믹 이후로 비대면,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시간들이 사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TV라든지 기타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기사 많이 보셨죠, 뉴스 기사.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다행스럽게 계절적 비수기를 좀 피해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운이 그냥 좋았네요, 그죠? 근데 운이 나빴다고 하면은 저가 매수 찬스로 잘 잡을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을 줬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넓게 본다면 조금 아쉬워요, 그죠? 기존 보유자분들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좀 살펴봤더니 OLED TV 패널 출하량이 한 160만 대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올해 그 전망치가 780만 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올해 기대치 정도는 기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그런 1분기 매출이네요. 그래서 조금 긍정적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나오는 지표상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수익성 개선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LCD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중국 때문에, 중국 도강령 이후로 2010년 이후로 굉장히 길게 애를 먹었던 산업이에요, LCD 자체가. 근데 이제는 OLED 시대가 개막을 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삼성 디스플레이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술력을 따라와야 되는 그런 역구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삼성도 3D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LG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에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0년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현재까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패널 가격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거든요, LCD 쪽은. 근데 자, 패널가를 그 좌지우지하는 기준들이 있거든요. 처음에 제일 보셔야 되는 게 DDI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디스플레이 이렇게 패널이 있잖아요. 그럼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PCB 기판이 있죠, 그죠? 기판이 있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게 이제 DDI거든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보통 흔히 이제 그 LCD가 작동을 하려고 하면은 AP칩에서
명령어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 신호들이 이제 PCB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DDI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DDI를 거치면서 DDI를 통해서 이 패널 안에 있는 그 TFT라고 하죠. 그래서 방막 트랜지스터라고 하는데 이 TFT에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움직여라 하고 역할을 이제 주는 거, 그걸 제어해 주는 게 이 가운데 있는 DDI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TFT를 통해 가지고 그 픽셀을 제어하면서 색을 구현하는 거죠. 뭐 레드, 그린, 블루가 있죠. 삼원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색을 구현하는 역할의 중간다리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AP와 그리고 패널 사이에 뭐 어떤 신호를 연결해주는 통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디스플레이 드라이버 IC죠. 그래서 다 쓰여요. 뭐 스마트폰에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이라든지 노트북 그리고 TV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LB세미콘 또 뭐 있죠? DB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다 관련이 되어 있죠. 요 DDI 쪽으로. 그리고 DDI를 봤으니까 이제 맞죠. PMIC를 봐야 되겠죠. 그죠? 이 PMIC가 뭐냐면은 파워 매니지먼트 IC라고 하는데 전력 제어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예요. 그냥 쉽게 말을 해서 전원을 관리해주는 반도체 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동작하는 모든 장비에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터리 성능 시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전원을 받아 가지고 전자기기에 이제 안정적인 그 전압이라든지 전류를 좀 변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 반도체라고도 보통 부르거든요. 그래서 많잖아요. 뭐 이쪽 후공정 쪽으로 보면 네페스라든지 LB세미콘 쪽에서 요거 많이 받아서 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다음에 DB하이텍, 뭐 실리콘웍스 이런 기업들이 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DDI하고 그다음에 PMIC가 요 핵심 부품인데, 요게 지금 공급 부족 사태가 굉장히 심하게 났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하반기에는 보통 그 계절적 성수기를 맞이하거든요, 이쪽 시장이. 그래서 유통시장 내에 지금 패널 재고가 거의 없다고 해요. 2주치라고 했나?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냥. 그래서 연말 이전에 주요 업체들, 그 세트 업체들이 이제 그 재고 축적에 나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비춰본다면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부품 부족 영향을 통해 가지고 요 그 LCD 패널 가격 자체가 상승세를 가져갈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그래서 요쪽 산업은 앞으로 좀 좋아질 일이 더 많이 남아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DI 같은 경우는 이게 생각보다 이 부족 현상이 오래 갈 수 있어 보이거든요. 제가 제 시야에서 봤을 때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절대 이게 해소될 기미가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한번 좀 그 OLED TV 수요가 강하게 늘어나는 타이밍에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한번 탈 수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때 OLED TV 쪽으로 기대감을 많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가을에 아이폰 그 신제품 출시 효과도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기가 함께 맞물리는 지점, 그러니까 3분기에서 한 4분기 사이 지점쯤 되겠죠. 그때 이제 최대 실적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쪽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쪽은 그 OLED, 특히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OLED TV 패널을 독점 생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좀 조금 그쪽으로는 유리할 수 있겠죠. 패널가도 지금 얘기 들리기로는 한 10% 정도는 좀 그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한 2분기 이후부터. 그래서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는 좀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제 시야에서는 좀 높아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 흘러온 그 상황들을 본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공급 부족에 일시적으로 한번 딱 회수가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중국 쪽에서 LCD 출하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그럼 좀 단가 싸움이 나면서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2010년도 때 그때 이제 기억을 좀 되살려 본다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주변이라든지 뭐 증권가 쪽에서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좀 쫄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상기해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제가 이 LG 디스플레이의 주주라고 한다면요, 지금은 모아가는 시점이 맞다고 보고요.
차후에, 그러니까 하반기 탄력이 가장 센 지점에서 조금 고점에 때려놓고 보는 전략이 어떨지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짜는 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가져가실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고점에는 좀 때려놓고서 다시 보는 그런 형태가 어떨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만약에 이쪽 산업 OLED 쪽 계속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하반기 이후에는 소재주 쪽으로 관심을 좀 돌려보는 전략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뭐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그리고 PI 첨단 소재 같은 거 제 추천으로 드렸었죠, 그죠? 그쪽도 좀 관심 있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 그 패널 출하량 전망치를 체크하면서 가시면 돼요.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반기에 꼭 같이 살펴보시면서 그게 폭발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상대적으로 이쪽이 관심도가 좀 약하잖아요. 이럴 때는 그 좀 모아가시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확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있죠. 역대 뭐 최대 실적 갱신 하나 뭐 하나 막 뭐 신고가 도전 하나 막 이러는 뉴스 기사들 막 속보처럼 나오고 막 그러는 때 있죠. 그때쯤에 좀 던지는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저는 좋다 봅니다. 한 2만원 초반선 바닥 잡아놓고 부담 없이 그냥 천천히 모았다가 가을에서 뭐 겨울 사이 그때쯤 지점에서 던지는 쪽으로 저는 단기 흐름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차트 간단하게 보면요, 요 지금 딱 보이시죠? 그래서 22,000원대에 좀 지지를 잘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요 25,000원대 있죠? 요때 요 라인, 요 25,000원 라인을 좀 만약에 소화하면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단기 고점 경신 정도는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만하지 않나, 그 정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얘기가 서서히 나올 거거든요. 한 뭐 6월 이후부터 나올 것 같은데 그때부터 한번 뉴스 기사 보면서 움직임을 잘 살펴보시죠. 만약에 너무 과하다, 상승분을 너무 과하게 준다 그러면 저라면은 좀 빠져나올 것 같아요. 최소한 수량은 좀 줄여놓고 다시 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전략 짜시면 되고, 목표 주가를 3만원 초반 정도로 잡아놓으면 어떨지 그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전반적인 내용 정리는 되셨죠? 그래서 주주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지금은 홀딩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뭐 꼭 잘 보유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